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후에 약간 이제 눌림을 보이는 듯한 모습인데, 요게 이제 재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삼성전자를 현재 둘러싼 이슈들은 좀 뭐가 있는지, 네 가지 부분을 핵심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주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 중심에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반도체주의 흐름을 일단 기반으로 해서 또 주변주에 대한 수급 흐름까지 같이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 레거시 반도체, PC라든지 뭐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 부진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못 갔었잖아요. 근데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반등의 계기는 뭐가 될 것이냐?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구환신입니다. IT 업체의 메모리 재고가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가격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수요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디램 가격을 이제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PC용 디램 범용 제품의 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석 달 연속 1.35달러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레거시 부분에 DDR4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반등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기대를 가지게 하고, 또 AI라든지 이런 첨단 로봇 등에 들어가는 DDR5, 고성능 D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가격이 반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DDR4의 반등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반도체의 생산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반등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세를 멈춘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할지 아니면 반등할지,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갈릴 수 있으니까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DDR5 그리고 DDR4 부분의 램 가격의 그 변화 추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보니까 DDR4를 앞으로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DDR5에 집중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DDR4 물량이 아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DDR4가 반등을 해준다는 것은 DDR5는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DDR4, DDR5의 가격 움직임을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국 측면에서 기조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시진핑 주석은 그러니까 균형적인 발전, 중국 경제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중산층이든 할 것 없이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는 데 포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대기업군 혹은 고위층의 선제적인 발전, 그 다음에 트리클 다운으로 밑에도 이제 그 긍정적인 흐름이 가게 하자라고 바뀐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이 경기 부양에 조금 더 간절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일단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게 팍팍 밀어줄게. 그럼 니들이 일단 잘 돼서 밑에를 살려봐. 이겁니다. 조금 더 부양이 강력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트북이라든지 PC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오피스의 윈도우 10이 올해 10월 14일에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윈도우 11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PC 교체 수요가 많을 거예요. 지원하지 않는 윈도우를 공공기관에서 오래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개인 소비자들은 교체가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선제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PC 교체 수요가 늘어날 때 뭐 CPU라든지 뭐 메모리 카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견인되겠죠. 이게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혹은 그 직후에 PC 교체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개선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모리 가격을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DRAM X체인지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매일매일에 이제 가격을 고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DDR5 가격 반등 나왔고 DDR4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가격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볼게요. 유리기판인데 제가 유리기판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발열과 전력 과소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판, 칩.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강하게 좀 푸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제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인데 전체적인 요약만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 두 개를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해당되는 거는 삼성전자는 유리기판 공급망 물색과 외주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역할이 커요. 세종 사업장이 유리기판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유리기판의 핵심은 양품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품을 얼마나 많이 뽑아낼 수 있는가. 플라스틱 기판보다 양품을 뽑기가 더 어렵습니다. 단순히 대량 생산을 뭔가 한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과 유리로 대량 생산하는 것 중에 뭐가 쉬울까요?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대량 생산하는 게 쉽겠죠. 네, 그래서 유리기판은 발열도 잡을 수 있고 미세열도 그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장점, 궁극적으로는 원가 절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수율입니다. 네, 양품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 수율을 누가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으냐가 중요하고 유리기판의 선두주자는 국내 상장 기업 중엔 SKC예요.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에서 시범 생산하는 가동 중인데 가장 앞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SKC를 사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맞긴 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서 삼성전기 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성과가 나오면 이게 삼성전자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기가 어떤 행보,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돼서 어떤 행보를 좀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인터포저 없이 발열 현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판,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5년, 10년 안에 무조건 상용화가 돼요. 어떤 업체가 이 승리의 과실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고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의 활약 여부에 좀 달렸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인데 이제 갤럭시 S25 엣지 얇은 버전이 곧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갤럭시 S25가 글로벌적으로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도 최다 사전 판매량 기록했고요.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반은 AI 기술이 대폭 강화됐지만 가격은 동결했다. 이게 이제 핵심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S25가 이번에 엣지에서도 성과를 거둔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부분의 이익률 개선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매출이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부분을 보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엣지가 갤럭시 S25 울트라 승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과에 이어서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S25 엣지에는 퀄컴의 최신 애플리케이션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같은 경우는 AP 성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죠.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엑시노스를 버리고 스냅드래곤으로 간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고요. 배터리 용량은 4000mAh인 것으로 나서 갤럭시 S25 일반 모델과 동일한 수준을 갖출 전망이다. 얇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배터리를 줄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얇은 엣지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엣지의 판매량을 한번
확인해보자. 좋은 판매를 낸다면 역시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삼성전자가 3조 487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마쳤죠. 이게 이제 소화까지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고 지금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총 10조 원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3조 원은 끝났고요. 1차로. 2차로 3조 원을 매입하는데 지금 매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19일부터 이제 매입이 또 들어갔죠. 1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네. 어제까지도 100만 주. 오늘도 샀겠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삼성전자가 50만 주, 50만 주 이렇게 그 자사주 매입을 줄이다가 3조 원 매입이 끝났고 2차로 이제 100만 주씩 또 자사주를 3조 원어치 삽니다. 그러면은 2개월, 3개월 동안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이 있겠죠. 네, 그건 역시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주가의 하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종가 부근에 거의 약보합까지 땡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루한 박스권이긴 한데 조금 궁극적으로 6만원을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눌림은 사실 자연스러워요. 네, 지금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달려왔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정 이후에 재반등으로 보니까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레거시 반도체의 회복, 그 다음에 갤럭시 S25 엣지, 그리고 삼성 전기의 유리기판,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추가 이슈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